안녕하세요. 개미들의 큐 김보람입니다. 코스피가 나흘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0.2% 정도 오르면서 1920선 지지력 테스트 나가고 있는데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이틀째 오르면서 오늘은 500선 회복했습니다.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간략하게 짚어보고 돌아올게요. 현재 코스피는 나흘 만에 반등하면서 4포인트 올랐습니다. 1920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상승 출발한 이후에 장 초반에는 혼조름을 보이다가 1920선 부근에서 강보합권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기관만 매수해주고 있는데요. 기관 쪽에서 1,000억 원 정도 매수해주고 있고 프로그램 통해서도 370억 원 정도 매수 물량 유입되고 있지만 오늘 개인과 외국인 쪽에서는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520억 원, 개인 쪽에서 420억 원 정도 매도하는데요. 그 가운데 강보합권 유지하는 코스피 현재 1920포인트입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하겠습니다. 코스닥 이틀째 오르면서 현재 504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도 챙겨보겠습니다. 갭상승 출발한 이후 502포인트에 출발해서 초가 부근의 상승폭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는데요. 현재 오후장 들어서는 상승폭을 더 늘려서 504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500선 회복은 개인 쪽에서 만들었습니다. 95억 원 정도 매수해주고 있고요. 외국인은 79억 원, 기관 쪽에서 14억 원 정도 팔고 있습니다. 지수는 어제보다 4.6포인트 올랐습니다. 504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나흘 만에 다시 하락입니다. 2원 80전 내린 1133원 90전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일중 흐름도 챙겨보겠습니다. ECB가 재정위기고 국채를 사들일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하락 출발한 이후에 1134원에서 1134원 사이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0.25% 내린 움직임입니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 확인해 봤고요. 잠시 뒤부터는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방법 전해드립니다.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열려 있는데요. 지금 바로 이 번호로 매수하신 종목명, 매수하신 가격,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문가와 직접 통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02-3153-2613번으로 함께 참여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의 많은 신청 기다리는 동안에 어느 장 먼저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고요. 대응 전략 까지 챙겨보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뉴욕 증시는 지표가 엇갈린 모습을 나타내면서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을 비롯한 해외 이슈 정리 부탁드립니다. 요즘 미국이 약간 소강 상태에 진입을 했죠.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있지만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부분도 있고 또 FRB 의원들 중에서도 찬성파 반대파로 많이 갈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잭슨홀 연설이 미팅이 이번 31일 날 있는데 거기에서는 아마 양적 완화 카드가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특히 마리오 드라기 ECB 통제가 이번 잭슨홀 미팅에는 참석 안 한다라는 얘기가 있죠. 사전에 어느 정도 조율이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로존에서 ECB 유로 증시 안정 메커니즘이 독일에서 통과가 되는지, 헌법재판소에서 통과가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문제가 되면 시장은 상당히 충격을 받을 수 있죠. 그 시점이 9월 12일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일어났던 잭슨홀이라든가 아니면은 22 통화정책회의 9월 6일에 있는 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고 오히려 9월 12일을 정점으로 해서 방향성 타진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저께 나온 재료들을 보면 미국에서는 소비자 기대지수가 10개월로 최대폭 하락을 했죠. 그리고 오히려 그 주택지수는 케이스 실러 지수는 0.5% 상승을 했는데 시장 전문가 예상치보다 10배 정도가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밤 롬페이라 그래서 유럽 연합 의장이 스페인이 금융을 시장을 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스페인에서는 카탈로냐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청했다라는 악재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이 여전히 향후 있을 이벤트를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약간 소강 국면이 계속 진행되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저께 삼성전자가 큰 폭을 하락하고 난 다음에 오늘 삼성전자 어제도 삼성전자 상승을 하면서 시장을 많이 방어해주고 있지만 시장의 상승 힘이 매우 약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승보다는 횡보 정도 가장 좋고요. 그만큼의 상승분을 여타 종목에서 좀 나와주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렇지 못한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저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7% 하락하면서 다른 종목들은 많이 올랐는데 어저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한 2% 오르면서 다른 종목들은 다 전날 상승폭을 내다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만큼 삼성전자의 비중이 얼마나 크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가 악재로 나타나는 모습이 있으나 그래도 여전히 삼성전자는 강한 주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국내장이 지금 그 무디스로부터 신용 등급이 상승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후에 S&P라든가 피치로부터 신용 등급이 상승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한쪽의 어떤 대형 신용평가기관에서 신용 등급을 결정하면 다른 신용평가 기관은 따라오는 법인데요. 특히 S&P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신용 등급 상승을 좀 주저하는 모습이지만 요즘 그 북한에서 황금평가 나진에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장 경제를 일부 받아들이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이 모습을 봤을 때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당히 감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을 투자 유치하기 위해서는 전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리스크가 감소돼야만이 투자를 할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국내장은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오늘 보시면 외국인과 개인이 매도입니다. 오전에는 개인도 매수했었는데 지금 이제 매도로 돌변한 모습이고요. 기간만이 한 1,000억 정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수 3,400억 들어오고 있죠. 외국인들이 한 3일 전부터 매도와 매수를 오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24일 날 같은 경우는 2,100억을 매도했고 27일 날 같은 경우는 3,500억을 사도 오히려 추가 매수 상황이 됐고요. 다시 1,500억과의 차익이 한 1,400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이 어제 오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외국인들은 여전히 사자세가 더 유효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들어올 시점에 환율을 보면 환율이 1,130원대입니다. 일반적으로 환율과 주식은 정상적 경제적으로는 가치가 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주식을 사다 보니까 환율과 반대의 모습을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지금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환율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추세적으로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매수를 원하고 있고 높은 환율 가격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향후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셔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선물에서 외국인들이 누적으로 6,000개 정도 매도를 좀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 베이시스가 이론 베이스, 시정 베이스가 상당히 좀 많이 컸었는데 오늘은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만긴 쿼드러블이기 때문에 베이시스는 제로 베이스로 수렴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면 지금의 베이시스가 약간 줄어든 것은 조금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들어온 프로그램 매수가 매도로 돌변할까봐 투자가들이 많이 위험하다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 유지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그 업종별로 보시면은 지금 개인들은 매도를 하고 있지만 전기전자가 주류로 매도를 하고 있고요. 화학이라든가 철강 기계 쪽에서 또 건설업 쪽에서는 매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화학업 중에서 한 260억 매도하고 있고요. 다른 종목에서는 소폭 순매도나 소폭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요. 기관들은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인 화학에서 한 200억 정도 매수를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개인들이 매도하고는 전기전자에서 한 720억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건설업이라든가 철강금속에서는 100억 정도씩 매도를 해주고 있고요. 나머지 업종은 대체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특히 오늘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한 980억 들어왔습니다. 연기금이 화학업종에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고 전기전자에 매수하는 걸 봤을 때는 추가적 상승에 대한 의지가 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종목을 보시면 삼성전자가 1.8% 어제에 이어서 상승으로 했지만 그저께 하락분을 다 메우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업종 어저께 강했는데 오늘은 약세의 모습을 보이고요. 보시면은 지금 한국타이라든가 SK 같은 종목들이 상승을 주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기전자에서 LG전자라든가 LG전자가 한 4.6% 상승하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선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시작됩니다.
개미들의 종목 상담 수요일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오늘은 우진투자 컨설팅 이성규 팀장, 골든이글 투자자문 정태근 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상담해드리는데요. 참여 방법 한 번 더 전해드립니다.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매수하신 종목명, 가격,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문가와 직접 통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02-3153-2613번으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첫 번째로 오늘 상담은요. 전화 주신 분부터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고 반갑습니다. 많으십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코스맥스요. 네, 코스맥스 매수하신 가격, 비중 여쭤볼게요. 예, 36,700원에 30%. 36,700원의 비중이 30%시라고요. 예, 예. 지금 좀 수익 중이신데 코스맥스 네네. 많이 올라와서 조금 늦게 산 건 아닐까 좀 걱정도 되실 것 같아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다른 종목은 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BH요. BH 매수하신 가격, 비중 역시 들어볼게요. 예, 7,825원에 30%. 7,825원이요? 예, 예. 25원에 비중이 30%라고 하셨고 이 예, 종목은 예. 좀 손실 중이신데요. 예, 예. 좀 올라오고 있긴 합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전망이 되는지 전문가와 직접 상담 받기 전에 먼저 포트폴리오 정리부터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예. 네, 저희에게 두 종목을 말씀해 주셨어요. 코스맥스와 BH입니다. 코스맥스는 수익 중이신데요. 36,7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30%입니다. BH는 7,825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역시 30%신데요. 이 두 종목 옆에 계신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볼게요. 네, 팀장님. 대답을 안 하시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잠시만. 저하고는 구면이 아니죠? 처음이시죠? 아니요. 아니죠.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팬이신가 봐요. 저하고 BH 때문에 한번 하셨죠? 예, 예. 그쵸? 이거 그때 제가 혹시, 잠시만요. 이게 날짜 보게 되면 한 8월 3, 4일 전후에 한번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 8월 3, 4일 전후에 한번 하시지 않으셨어요? 아, 예, 예, 예. 그쵸. 그런데, 예, 예. 그때 제가 한 7,500원인가 7,300원 정도 반등 좀 팔아라고 안 했어요? 예, 그럴 그쵸. 했는데 제가 어디 갔다 오는 바람에 예, 그걸 못했어요. 아이고, 그러시면 어떡해요. 이거 잘 봐요. 그분 맞죠? 그때 121선 지지받고 사가지고 121선 지지받는 거 보고 사가지고 갖고 나니까 그분 맞죠? 예, 예, 예. 자, 그럼 세 번째네요, 지금. 그쵸? 예. 이거 왜 안 하세요? 이렇게 안 하면 저도 답이 없어요. 이거 지금 보세요. 자, 잘 아니, 보세요. 얼마 전에 또 7,000원 또 넘어가길래, 네. 아예 이제 내 수가까지 가겠다 싶어가지고, 예, 도트만 또 내리네. 내가 못 살겠다, 진짜. 잘 봐. 지금 뭐지? 지금 어떻게 보면 예. 두 번의 팔자리 놓쳐져, 지금. 잘 보세요. 예, 처음에 예, 120선 지지받고 반등 줄 때 제가 이거 조금 인터플렉스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서 어떤 실적의 차이점 때문에 저는 못 갈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예. 그래서 그래가지고 한번 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밀리고 나서 한 6,500원까지 빠지니까 이제 이거 팔아야 되냐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때 지금 팔자리 아니고 한 7,500원 정도 올라오면 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근데 의견은 어쨌든 똑같아. 근데 전체적인 의견은 아직까지 똑같아요. 어차피 매도가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네. 지금 보세요. 지금 인터플렉스는 잘 보세요. FPCB 중에서 지금 인터플렉스는 가는데 BH, 플렉스컴, 뭐 액트 또 뭐가 있고 이녹스는 안 가죠. 예, 예. 지금 삼성전자 소송 문제가 어쨌든 원인인데 그게 제가 큰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이제는 그 핑계로 뺄 것 같아요. 그 핑계거리. 그러니까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이 종목을 주가를 빼야 되는데 핑계거리가 없잖아요. 그냥 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소송권이 딱 그냥 걸려버린 것 같아요. 근데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안 빠지는 게 FPCB를 갤럭시 S3뿐만 아니라 아이폰에도 납품을 해요. 그리고 이번에 아이폰 5에도 들어간다는 얘기했어가지고 걔만 지금 독약청청 인터플렉스 차트 볼게요. 잠시만 볼게요, 이거. 인터플렉스 보면은 자, 잘 보세요. 인터플렉스만 날라가죠, 지금. 거의 뭐 독점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인터플렉스가 지금은. 그래서 그 삼성 소송이랑 그 핑계거리가 어쨌든 잘 나타난 것 같아요. 잘 나타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좀 팔았으면 좋겠어요.
이 BH로 아,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아이도 저는 의견이 똑같거든요. 예,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머리 네. 아파 죽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머리 아프시네 이거 이렇게. 일단은 보세요. 그 수급도 보면은 기관에 아예 그냥 던지죠. 그냥 개인들만 다 받아먹고.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제가 보기엔 좀 꼬인 것 같아요. 그냥 꼬인 것 같아가지고 조금 잠시만 7,800원 정도 되니까 아깝네 이거. 이거 7,500원이나 팔았어도 이거 손실이 얼마 아닌데 그 예. 한 7,000원 잠시만 이렇게 줄란가 모르겠네. 하여튼 단기 그 뭐지 이게 8월 27일 날 좀 맞긴 했어도 이게 주가 현재 지금 맞고 나서 제자리 좀 찾아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삼성 주가만 빼더라도 차트를 좀 당겨보면 어쨌든 전체적인 추세가 아래쪽이죠. 지금 보면. 예. 자, 잘 보세요. 지금 9,000원 고점을 해서 계속 고점 낮아지죠. 예. 누가 봐도 이건 추세가 단기적으로 꺾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아깝지만은 모르겠어요. 7,000원까지 반등을 줄지 모르겠어요. 7,000원까지 반등을 줄지 모르겠는데 예. 아무 7,000원 정도 올라타면은 예. 일단 아직까지 저는 조금 매도를 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예. 네. 자, 이거는 뭐 어쩔 수 없고 그럼 일단은 자, 여기서도 뭐 제 의견이 틀릴 수 있는 거니까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일단은 뭐 7,000원 이상 오르면 일단 매도하는 쪽으로 하자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예. 예. 코스맥스는 이거는 조금 솔직히 좀 막 살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보면 되냐면 그거 보세요. 그 중저가 화장품 대장주 뭐예요? 예? 중저가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 대장주. 저기 봐, 또 공부 안 하시네. 예. 에이블 CNC. 그쵸. 예. 예. 그쵸, 에이블 CNC죠. 근데 잘 보세요. 에이블 CNC가 지금 1차 반등 주고, 기간 조정 거치고, 반등 주고, 기간 조정 거치고 계속 올라가죠. 예. 예. 지금 코스맥스도 만약에 에이블 CNC가 꺾이면은 코스맥스도 마찬가지 꺾일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지금 조금 제가 코스맥스 같은 게 불안한 게 뭐냐면은 자, 잘 보세요. 1차 반등 주고 나서 그 기간 조정 거쳤는데 기울기가 더 가팔라지죠. 예. 2007년도 시장 어땠어요?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갔죠. 예. 항상 불꽃은 마지막에 오죠. 불꽃 랠리는. 예. 지금 코스맥스는 그게 걱정돼요. 네. 그게. 그래서 일단은 가지고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이건 눈치를 진짜 잘 살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 잘 보세요. 기관 일단 빠져나갔죠. 기관 일단 빠져나가고 있고 이제 외국인들 좀 빠져지면서 올려주고 있는데 기관들 매수가 그렇게 기관들 이전에 여기 28,000원 올라갔을 때만큼 외국인의 매수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분위기 타서 그냥 같이 올라간다고 보면 돼요. 중국 관련주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조금 낌새가 이상하다 싶으면 무조건 매도 준비를 하세요. 근데 네. 중요한 건 에이블 CNC가 아직 안 꺾였거든요. 예. 예. 만약에 에이블 CNC가 꺾이게 된다면 코스맥스, 한국콜마 그리고 아모레지 이런 종목 제가 보기 다 같이 꺾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제가 보기엔 불꽃이라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준비는 하시되 에이블 CNC가 계속 가게 되면 일단 가져가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근데 만약 시장이 지금 상태에서 그건 조심하세요. 만약 시장이 갑자기 여기서 돌아서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중저가 화장품 제가 보기엔 꺾일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사가지고 그냥 강물 흐듯이 그냥 따라갈 시기가 아니라 지금은 사놓고 눈치 보기를 상당히 많이 하셔야 상당히 괴로운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준비를 조금 하시고 에이블 CNC 꺾이나 안 꺾이나 그거 보고 조금 낌새 이상하다면은 가격에 상관없이 일단 매도 준비를 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아, 그러면은 네. 그렇게 되면은 목표가는 한 어느 정도 잡아야 됩니까? 그러면? 목표가요? 잠시만 목표가를 어느 정도 설정을 해야 되나? 요거는 일단 그 신고가 계속 가고 있는 종목이라서 예. 예. 요거는 솔직히 뭐 소위 말하는 PBR인지 그 PR인지 이런 부분이 전혀 먹히는 구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꺾이면 무조건 팔라고밖에 계산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한 38,000 굳이 가격을 한번 잡아보자면 네. 일단 38,500원 정도 한번 잡아보시고요. 예. 예. 요거는 제 예상 가격이에요. 예상 예, 가격이 예. 때문에 38,500원 정도 잡아보시고 네. 일단 그까지 계속 욕심을 내지 말고 목표가는 일단 38,500원이 돼 조금 낌새 이상하면 좀 파는 쪽으로 하자고요. 아, 예. 예. 지금은 제가 가격 목표가를 잡아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아, 예. 적정 예. 가격이건 지금 나올 수가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좀 예, 예. 말씀을 드릴게요.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 코스맥스하고 BH는 꼭 대응 잘 하세요. BH처럼 이렇게 또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꼭 예. 수익나시고요. 예, 예. 네. 네, 이번에는 어디 안 가실 거죠? 아,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이렇게 첫 번째 전화 상담 받아봤고요. 이어서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콜마를 봐드리고요. 그리고 어제 저희 방송 끄트머리에 한진해운하고 SK하이닉스 보내주셨던 분 시간 관계상 한진해운만 상담해드리고 SK하이닉스는 오늘 문자 상담해드린다고 했는데요. 한국콜마 먼저 상담해드리고 그리고 정태근 전문가님께 어제 상담 받으셨으니까 이어서 7660번님 SK하이닉스 봐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 0550번님의 한국콜마인데 매수가 목표가 궁금하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이 또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이 매수 관심이 있는 종목이신가 봐요. 아직 사시는 않으셨나 봐요. 네. 근데 뭐 물론 방금 전에 그 정태근 전무님이 이 코스맥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뭐 네. 똑같습니다. 사업 구조는 똑같다고 이제 보고 있고요. 매출처만 좀 이렇게 매출처나 비중이 좀 자체가 틀린 기업인데 그런 여파들로 지금 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말 그대로 뭐 소비력이 없다 보니까 중저가 브랜드들이 워낙에 마케팅을 잘했고 거기에서 이런 OEM 같은 기업들은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OEM이라는 게 그렇죠. 그 말 그대로 브랜드를 붙이죠. 그렇게 해서 파는데 여기저기서 지금 화장품이 중국에서 막 사고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되냐면 뭐 제약사들도 이제 화장품 쪽에 뛰어듭니다. 그렇게 되게 됐을 때는 사실상 이런 OEM 업체들은 상당히 좋죠. 그러니까 그쪽이 팔리든 안 팔리든 어쨌든 간에 수주가 나올 겁니다. 수주가 나올 거고 거기서 제품들을 만들어서 보내겠죠. 그렇게 되면 뭐 사실상 실적은 좋아질 수는 있겠습니다. 좋아질 수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정태근 전문가님하고 비슷한 의견일 수 있지만 저는 다른 쪽에서 이 시각을 바라보게 되면 한국콜마나 코스맥스가 연평균 성장률이 어느 정도 되냐면 70%가 넘어갑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70%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2년 연속으로 그렇게 올라가게 되면 사실상 그때부터는 상승 탄력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70% 갔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대감은 그렇죠. 시장의 기대감은 그 다음에도 70% 이상 이 회사가 성장할 거야 라고 해서 주가는 올라가는데 실제적으로 그 정도의 성장률을 3년 연속 달성하기는 굉장히 힘들고요. 3년 연속 달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당연히 성장률이 둔화되게 됩니다. 그거는 무슨 원리냐면 기저효과라는 거죠.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면 잘 아시겠지만 전월에 갑자기 수주가 많이 들어서 많이 팔렸을 때는 이번 달은 저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당연히 그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높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시장은 포화가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떨어진다는 그냥 관점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보면 기업도 워낙 고평가가 돼 있고 기대감도 많이 있고 또 중추절이 앞두고 있다 보니까 네. 중국인들이 더 와서 더 살 거다라고 하지만 중국인들 많이도 사갔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반대로 생각해야죠. 그만큼 덜 사갈 수 있다라는 그런 것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역시나 투자 시기는 아니라는 거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는 투자는 아직 안 된다 해서 일단 향후의 추이를 좀 더 지켜보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콜마 지금 매수 시기는 아니라고 봐주시고요. 다음 종목 약속드린 대로 7660번님 SK하이닉스 봐드리겠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은 21,800원, 비중은 40%라고 하셨어요? 네. 일단 약속대로 제가 한진해운 해드렸고 좀 봐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어쨌든 한국콜마 뭐 중저가 화장품 뭐 저 이성규 팀장이 여기나고 같아서 정말 다행인 것 같네요. 그래서 일단 하이닉스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하이닉스는 문제가 그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뭐냐면 앞으로 뭘 할지는 정해져 있어요. 뭘 할지는 정해져 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사업 구조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 첫 번째 악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직까지 기존에 하고 있던 디램이라든지 그리고 낸드 플래시 쪽으로 너무 많다 보니까 최근에 그 디램 가격이 다시 1달러 밑으로 내려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다시 적자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이닉스는 못 가고 있다. 이렇게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주 부각이 되다 보니까 그 수급도 보더라도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판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아직도 하이닉스는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드는데 중요한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인지 시장 참가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아쉬운 점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면 보시면은 뭐 보세요. 지금 양주체, 외국인, 기관, 커서 가리킨 쪽으로 보면 되는데 자 어제만 하다도 개인들이 260만 주 샀는데 기관들은 120만 주 그리고 외국인들은 110만 주 정도 팔았습니다. 이게 뭐 때문에 그럴까요? 실적으로 외국인들이 만진 종목들은 실적을 보세요. 실적이 괜찮아질 거라는 얘기가 나오면 외국인들은 삽니다. 근데 중요한 건 실적이 나오고 있거나 실적이 앞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그런 얘네를 판단하는 그런 게 있으면은 얘네는 사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적이 안 나온다는 생각이 들면 얘들은 절대 안 삽니다. 외국인들은. 기관들도 어떻게 본다면 비슷하다 봐야 되겠죠. 투신들이 지금 현재 보면 날짜를 셀 수 없을 만큼 계속 팔고 있는데 예. 일단 실적 문제일 것 같아요. 근데 그 실적이
다시 한번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까지 디램과 그리고 낸드 플래시 쪽으로 너무 비중이 크다는 부분, 그리고 그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디램 가격이 올라가 준다면 아마 하이닉스는 다시 올라갈 겁니다. 올라갈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차트 보면은 올해 1월달, 3월달 올라갔죠. 뭐 때문에 갔습니까? 1분기 그 실적이 전환이 됐죠. 전환이 적자에서 흑자로. 그것 때문에 올라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실적 개선세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네. 됐습니까? 그렇게 될 여건이 너무나 안 좋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아마 애를 먹일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애를 먹일 겁니다. 그래서 자, 그 이분이 가격이 아까 어디 갔죠? 21,800원인데 고민을 좀 해보세요. 그 지금 정도면 솔직히 빠져나올 수는 있습니다. 빠져나올 수 있는데 제 생각할 땐 그래요. 여기서 더 싸게 살 자신이 있다. 그러면은 파셔도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팔아서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그게 아니라면 제가 보기에는 그냥 갖고 가보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디램 낸드 플래시 그 부분을 돌파하기 위해서 SK 최태원 회장도 그 피램인가요? 그 하도 예전에 저도 봐도 지금 가물가물한데 피램이라고 신선상 동료 회장 투자를 이제 확대를 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10조 정도 SK에서 한 10조 정도 쏟아붓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어떤 투자가 조금 드러나기 위해서는 한 적어도 2, 3분기 정도는 걸릴 겁니다. 최소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부각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시간에 대해서 인내하기 좀 힘들다 싶으면은 좀 매도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이거 없는 셈 40%를 없는 셈 치고 있긴 좀 힘들 것 같은데 뭐 없는 셈 시간 한번 기다려 보지 이런 생각이 쓰다면은 갖고 있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힘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매도하고 나서 다시 살 것인가 아니면은 장기적으로 갖고 갈 것인가 그 두 가지로 고민만 좀 해보세요. 여기서 손절가 매도가 잡아드린 건 제가 보기엔 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답변해 드렸고요. 다음 문자로 들어온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이분도 매수 고민하시는데요. 종목은 신우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일단 신우라는 기업은 아시다시피 그 가죽 피혁 그 제품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 기업이 한 몇 년째 적자를 보다 이번 2분기에 흑자 전환을 약간 했습니다. 그리고 자본은 일단 잠시 상태에 들어가 있어서 사실상 투자 대상 기업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잘 돼서 정말 이익 지금부터 좋아지게 됐을 때는 말 그대로 크게 주가는 올라가게 됩니다. 원래 그렇죠. 원래 그런데 사실상 지금 어떤 일이 있냐면 그 가죽 제품들 좀 말씀을 드리자면 친환경 단체가 맨날 그러죠. 야생동물 보호하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런 것들 가죽들을 많이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가죽의 원재료 가격이라는 것은 당연히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이로 바뀌게 될 겁니다. 계속해서 보호구역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가죽 제품들이 그렇다고 해서 소비자들에게 그런 가격들을 바로바로 전이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자가 계속해서 진행이 됐다라는 것이죠. 예. 그나마 이번에 흑자로 좀 이렇게 전환했고, 근데 워낙에 재무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유상증자를 했고, 그런 부분들. 그리고 기업에서 어떤 생각으로 대주주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분 매입을 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흑자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들이 있어서 한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제가 이 기업에 대해서는 어떤 확실성 자체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본 잠식이라도 안 돼 있으면 그 흑자 전환했으니까 그래도 뭔가 이길지라고 한번 추천을 드리겠지만 그건 아니기 때문에 역시나 이 기업도 지금 현재는 매수 추천은 좀 드리기가 어렵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호 또한 매수로는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보고 계시고요. 다음 종목 살펴볼게요. 파라다이스 들어왔습니다. 이 종목은 14,95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10%신데 지난번 한번 상담을 받으셨었대요. 그때 14,200원에 손절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유효한 건지 얼마까지 상승이 가능할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이 종목은 정태근 전문가님. 네. 지난번에 제가 했나 보죠? 자, 일단 파라다이스 한번 볼게요. 조금 아직까지는 그 관점은 좀 유효하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중국 관련주도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전에 그 상담을 했죠. 그 중저가 관련 주들하고, 중저가 화장품 관련주들, 그리고, 중국 그러니까 입국 중국인들이 방문했을 때 수혜주, 이렇게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중저가 화장품 같은 게 아직도 너무나 잘 가고 있습니다. 근데 걱정되는 건 너무 가파르게 가고 있다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이성규 팀장님 저도 충분히 말씀드렸고, 파라다이스하고 또 한 가지 보셔야 될 종목이 그게 있죠. 호텔신라. 호텔신라가 일단은 좀 꺾였습니다. 꺾였는데 호텔신라가 만약 꺾이게 된다면 파라다이스도 마찬가지로 좀 꺾일 것 같아요.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호텔신라 차트를 좀 먼저 볼게요. 호텔신라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국 입국 중국에서 방문객들이 증가하게 되면서 그로 인한 어떤 중국 면세점
마찬가지 중저가 화장품도 많이 팔리고 얘네들 현대실내 같은 경우 면세점이 있기 때문에 면세점의 매출이 증가할 것이란 그 이유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보면은 가파르게 올라갔어요. 지금 올해 5월달부터 작년 5월달부터 보더라도 25,000원에서 55,000원 정도 거의 더블 이상 갔죠. 그리고 난 다음에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55,000원 고점으로 이렇게 꺾였습니다. 일단은 그러고 나서 꺾고 난 다음에 다시 반등을 주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반등이 조금 이어질 가능성은 좀 떨어지지 않겠나 좀 생각이 돼요. 상당히 무서운 게 주식시장에서 어떤 지금의 상황을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주가는 이전에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것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미리 반영이 돼버리죠. 그래서 반영이 되죠. 그래서 지금 56,000까지 갔다는 게 이미 이전에 기대감들이 선반영이 됐다는 게 제가 제일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실적이 개선이 되겠지만은 그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나중에는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왜? 기대감으로 올라왔었기 때문에 그 기대감만큼 어떤 실적이 나오지 않는다면 물론 어렵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파라다이스 14,200원 손절가는 유효하다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중요한 건 호텔신라가 만약에 여기서 52,000원을 돌파하면서 위쪽으로 올리지 못한다면은 파라다이스도 조금 매도를 준비를 하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셔야 될 부분이 자 보세요. 최근에 수급을 보면은 최근에 8월 16일부터 기관들이 들어왔는데 어제부터 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만약에 기관들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지 않고 매도를 하게 된다면은 파라다이스 당연히 꺾이지 않을까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14,200원에 손절가 유의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까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한 16,000원 정도? 16,000원 정도 말씀드릴게요. 손절가는 14,200원 유효하고 목표가는 16,000원 유효하지만 호텔신라 차트를 보시면서 호텔신라가 꺾이게 된다면은 요 파라다이스 요 종목도 매도를 준비를 하자. 이런 부분도 좀 덧붙여서 말씀드려 볼게요. 네. 상담해 드렸고요. 다음 문자로 온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LG전자인데요. 보내주신 분은 6503번님이십니다. 매수하시는 가격은 109,000원이시고 비중이 40%신데 오늘 많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매도를 해야 할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이 종목은 옆에 계신 이성규 팀장님. 네. LG전자가 최근에 네. 상승세가 좋습니다. 삼성은 굉장히 안 좋은 모습들 나왔는데 반사이 기대된다라는 그런 얘기들 나오면서 이제 LG전자가 올라가는데 사실상 그렇죠. 삼성전자와 LG전자 자체는 마케팅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 자체가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종의 벤치마크 그러니까 만년 2위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1위 기업을 맨날 따라가면서 거기에서 시장 지배력을 가져오는 그런 기업이고요. LG전자는 옛날부터 보면 어떻게 보면 이거 나쁜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식하다고 할 정도로 자기네들이 기술 개발하고 독창적인 걸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시장이 좀 부합을 못하고 마케팅력이 솔직히 삼성전자보다 좀 이렇게 부족하다 보니까 약간은 시장이 뒤처지는 측면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이 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반사이익 그런 개념이 아니라요. 통신사들이 워낙에 이 애플과 삼성전자라는 양대 어떻게 보면 시장 지배력이 가장 큰 기업들한테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상당히 그것도 골치 아프죠. 통신사들도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까 애플과 삼성이 싸우는 것도 골치 아프죠. 그러다 보니까 수익 구조를 당연히 다변화시키고 싶겠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 이 통사들이 가장 먼저 선택하는 게 어디일까요? 가장 먼저 선택하는 거는 바로 LG전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LG전자는 LG그룹사로서 역시나 LG유플러스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시너지 효과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작용하는 것은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LG전자가 그런 부분들하고 백색가전에서는 워낙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이 위기가 또 좀 이렇게 완화되게 됐을 때는 LG전자가 확실히 더 좋습니다. 근데 사실상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그렇게 LG전자가 올라갈 만한 실적이 나오고 있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기 때문에요. 물론 기술 개발도 좋고 좋은 제품들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런 추이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바로 매수가 10만 원대까지 이렇게 간다. 그건 아니고 일단은 어느 정도 올해 적자도 초반에 봤었고 그런 부분들 만회하면서 간다라고 했을 때는 단기적 목표 주가는 78,000원 선 정도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일단 그 부분 단기적 목표가로 한번 대응을 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부분 도달했을 때 물론 이평선이라는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저항선 다 돌파하고 간다라고 하지만 이평선이라는 건 저항선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돌파하라고 있는 거고요. 지지선도 이탈하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크게 이렇게 관점 두지 마시고 그 부분이 왜냐하면 공교롭게도 지난번 유상증자 했던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돌파하게 됐을 때는 당연히 좋다라는 겁니다. 기존의 유상증자 물량들이 더 이상 나가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그때 한번 그래서 일단 그거 보시고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또 상담을 주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짧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68,000원 선 이탈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기다리지 마시고요. 일단 매도를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다음번에 또 상담을 받으셔서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지금 정리하시는 것보다 손실을 더 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78,000원 부근 올라왔을 때 다시 한번 상담 요청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이어지는 종목은 호남석유 들어왔습니다. 이 종목은 6547번님의 종목인데요. 매수하신 가격은 27만 7천원, 비중은 10%인데 오늘 추가 매수해도 좋을지 이 점이 궁금하다고 하세요. 네. 호남석유. 네. 최근에 본 가격 중에서는 제일 싸게 사셨네요. 네. 제일 싸게 사셨어요. 자, 일단은 반대라고 말씀드릴게요. 조금만 더 참아보자고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참자고요. 네.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이유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일단 시장이 자신이 없습니다. 시장이 자신이 없어요. 잘 보세요. 시장이 최근에 주춤하게 되면서 어느 업종이 빠집니까? 조선, 건설, 화학, 은행 빠지죠. 그 중에서 화학 있죠. 화학. 호남석유가 화학업종이죠. 그래서 지금 차트 좀 볼게요. 자, 차트 보면은 자 보세요. 지금 주가는 지수죠. 지수가 지금 현재 어쨌든 120선 위에서 지켜주면서 1920포인트인데 이게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 외국인들은 현선물 쪽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잭스론에서 실망감이 나올 것에 대한 부분을 현재 대비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시장이 왜 버티냐면 기관들이 지금 현재 IT가 큰 폭을 한 대 얻어맞았는데 IT를 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억지로 받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라도 저는 그 잭슨홀에서 아무 얘기 안 나올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 예상대로 만약에 잭슨홀에서 만약에 얘기가 나오지 않게 된다면은 이렇게 누르고 있는 힘이 이렇게 지금 받치고 있는데 이 받치고 있는 힘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쭉 밀려버리죠. 그 현상이 발생되면은 화학업종 어떻게 됐습니까? 마찬가지로 쭉 밀려버리겠죠. 그래서 제가 걱정된 게 그겁니다. 그것만 확인하고 좀 매수를 하셔도 늦지 않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조금 반대한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오늘 추가 매수는 좀 반대한다고 말씀드리고 일단 네. 핑계거리는 잭슨홀 그리고 시장 때문이야 치고 그리고 제가 볼 땐 기왕이면 더 싸게 사자고요. 뭐 가격 주면 좋고 안 주면 어쩔 수 없는데 자 22만 원 좀 너무 욕심인가요? 22만 5천 원 정도까지 이렇게 할게요. 22만 5천 원에서 23만 원까지 네. 만약에 잭슨홀 그 실망감 나오면 저는 그까지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22만 5천 원에서 23만 원까지 요까지 진짜 한번 기다려보자. 어차피 싸게 살 거 더 싸게 사는 게 더 좋잖아요. 네. 그래서 22만 5천 원에서 23만 원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일단 31일 잭슨홀 연설 지켜보고 나서 다음 주에 한번 매수 기회가 올 수 있을지 조금만 더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호남석유였고요. 이렇게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매수하신 종목명, 가격, 비중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문가와 직접 통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02-3153-2613번으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두 번째 전화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어떤 종목 얘기해 드릴까요? SK 하이닉스예. 네, 매수하시는 가격과 비중은 어떻습니까? SK 하이닉스는 21,200원에 네, 어제 10% 매수를 했는데, 예. 어제 10% 매수하셨어요? 예, 그럼 총 비중이 현재 SK하이닉스가 10%신 건가요? 예, 그건 왜, 현대모비스가 네, 29만원에 예. 60%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60% 비중으로 들고 계시고, 근데 두 종목 다 수익 예. 중이세요. 그런데 지금 그런데 예. 지금 작년 제가 아주 네. 주가가 비쌀 때 사가지고, 예. 전체적으로 팔았다가 샀다 해서 지금 아. 전체적으로 손해를 지금 많이 보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예. 이 두 종목 옆에 계신 이성규 팀장님과 함께 할 텐데요. 포트폴리오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두 종목 예. 말씀해 주셨어요.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모비스인데요. 일단 60% 비중으로 현대모비스 들고 계십니다. 매수하신 가격은 29만 원. SK하이닉스는 10% 비중으로 매수하신 가격은 21,200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이성규 팀장님 의견 어떠신가요? 네, 그럼 우선 비중이 현대모비스가 많으시잖아요. 예. 네, 그래서 현대모비스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현대모비스가 그저께 급등을 했죠, 갑자기요. 예. 왜 급등을 했을까요, 그날? 근데 아직까지 이런 주식에 확실한 예. 상식이 없어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 그런 거예요. 주식이라는 거는 다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예. 저는 그날 급등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가 떨어져서 기관 투자자들이 놀래서 이쪽으로 다 온 것 같아요.
예. 네, 그쪽으로. 그러니까 왜냐면 전차 군단 하다가 삼성전자가 내려가니까 아, 그럼 차밖에 없다 면서 갑자기 왜냐면 손실을 많이 봤거든요, 이번에. 예. 기관 투자들이요. 그러면서 현대모비스를 밀어 올린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현대모비스가 저렇게 뭐 조정을 받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지금 워낙 싼 가격에 사셨고, 저는 보유하셔도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요즘에 수입차들 우리나라 시장 많이 들어오죠. 예. 많이 들어오는데 과거에 수입차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AS였죠. 예. 근데 요즘에 수입차들의 AS가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부품사들에게 있어서 같이 협력해서 그 부품들을 조달해 갑니다. 예. 그러니까 완성체 업체들은 어떨까요? 완성체 업체들은 서로 싸우는 구조죠. 예. 근데 부품사들은 여기도 매출을 올리고 저기도 매출을 올리고 좋죠. 예. 그래서 저는 부품주들을 더 좋아한다고 이렇게 좋아하는데요. 예. 한 가지 좀 최근에 문제가 좀 하나 생긴 게 있어요. 이 부품주들이나 자동차 업계들한테 뭐냐면 여기도 전부 다 그렇죠. 전부 다 중국 얘기하죠. 예. 중국 지금 경제가 안 좋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데 중국에서 이번에 시행한 게 뭐냐면 베이징에서 워낙에 차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만큼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번호판 허가제를 지금 내놨어요. 근데 그게 대수가 얼마냐면 한 달에 2만 대입니다. 예. 그러면 그 현대차가 요번에 저희 스촨에 들어가가지고 물론 스촨이랑 베이징이랑 틀린 지역이지만 뭐 베이징 지역에 한정된 거지만 거기서 연간 생산력이 16만 대예요. 예. 그러면 2만 대를 말 그대로 베이징에 판다고 했을 때 현대차만 판다고 했을 때는 8개월밖에 못 파는 결과가 나오죠. 예. 그것도 현대차가 전부 다 납품한다고 했을 때. 예. 그럼 실제적으로 현대차가 팔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 전보다. 예.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지금 주가는 사실상 봤을 때는 중국에 대한 모멘텀은 없기 때문에 떨어질 확률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라도 그게 불거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게 한 가지 미흡한 점이고 근데 그거를 굳이 크게 확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베이징만 그러는 거니까요. 예. 그런 우려감이 있다라는 것 빼고는 보유하셔도 저는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모빌스는 얼마 정도 돼서 매도를 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수입차들이 들어오는 이상에는 어쩔 수 없이 현대모비스와 제휴를 맺으면서 그렇게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유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또 워낙에 또 저평가입니다. 물론 단가가 30만 원에서 비싸 보이지만 저평가니까 보유를 하시기 바라겠고 목표 주가는 일단은 34만 원 선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예. 그리고 최근에 충격이 있었으니까 일단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30만 5천 원 선을 손절가로 좀 짧게 제시를 해드리겠고 예. 하이닉스를 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은요. 예. 하이닉스는 뭐 앞에 정태근 전문가님도 그 방송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설명해 주셨을 겁니다. 근데 사실상 이게 가치로는 그렇게 싼 가격은 아니에요. 하이닉스가요. 여전히. 근데 다 그렇습니다. 2만 원 선 저거 이탈할까? 다 그래요. 2만 원 선까지 그러니까 지켜보자는 겁니다. 단순하게요. 예. 왜 디램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 거는 물론 수요도 문제가 되지만 지금 공급이 문제가 되지만 공급이 줄은 것보다 수요가 지금 더 축소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디램 가격이라든지 다른 가격들이 못 올라갑니다. 예. 그것들이 의존하는데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2만 원 선 밑에서 정말 하이닉스를 잡을 수 있을까? 그거는 저도 자신은 없어요. 그러니까 보유를 하시고 가시되 목표 주가를 좀 낮추는 방안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24만 원 선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손절가 2만 원 선 해가지고 이 구간에서 대응하시기 바랄게요. 예. 네, SK 하이닉스, 현대모비스 두 종목 다 상담해 드렸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전화 받아봤고요. 이어서 문자로 들어온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0810번님 보내주셨는데요. JC입니다. 매수하신 가격은 36,150원, 비중이 15%. 매도 가격이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네. 아마 JC가 아까 전에 그 호텔신라하고 파라다이스 말씀드릴 때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다가 실적이 나오더라도 못 가는 그런 안 좋은 케이스가 요 종목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차트 좀 볼게요. 차트 좀 보면은 요 종목은 어떻게 본다면은 주가가 그 룰더스카이 있죠. 참 이게 주식 직업병이라는 게 무서운 게 참 주식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또 지하철 광고에 보이더라고요. 네. 저희 보시면은 3만 원 가격대에서 4만 원까지 이게 박스권이에요. 박스권인데 자 중간에 4만 5천 원까지 튀었죠. 이게 뭐 때문에 튀었습니까? 이때 당시 모바일 게임 많이 또 얘기가 나왔었죠. 그리고 이 회사가 룰더스카이라는 어떤 그 게임을 개발했다 보니까 그 부분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4만 5천까지 갔던 거예요. 근데 자 잘 보세요. 이게 뭐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뭐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게 많이 반영되면 제가 생각할 때 4만 5천 원 이상 가야 정상입니다. 무조건 가야 정상인데 자 잘 보세요. 지금
3분기 실적이 490, 전분기 410억에서 그리고 492억 이렇게 개선이 됨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35,000보다 아래 있죠. 그러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룰더스카였던 기대감이 여기서 이미 다 반영이 됐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된 기대감은 상당히 탄력적으로 반영이 되지만 지금 현재 발생될 일에는 그렇게 신경 안 쓴 경우가 이렇게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든 그런 스토리를 좀 말씀드려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결론은 어쨌든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의 박스권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추세가 조금 유지가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보셨듯이 박스권 4만 원 한번 제시해 보고 싶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조금 짧게 대응할게요. 35,500원, 손절가 35,500원, 그리고 목표가는 박스권 상단인 4만 원, 이렇게 좀 제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0089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쌍용 양호에 들어왔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은 52,210원. 큰일 날 뻔했다. 10% 비중으로 들고 계신데요. 이 종목은 이성규 팀장님. 네, 일단 쌍용양에는 그 시멘트 전문 그 업체죠. 이제 시멘트라는 것은 아실 겁니다. 건설 그런 쪽에도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여러 군데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사실상 이렇게 주가가 어떻게 보면 부진하고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건설 경기 때문이죠. 당연히 건설 경기가 그렇게 살아나고 있지 않고, 일단은 건설이라고 하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중동도 있고 그런데, 사실상 건설주도 보게 되면 그나마 중동이라든지 해외 쪽에 그렇게 비중이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건설주들이 탄력을 받을 때 많이 탄력을 받고 가게 되지만, 약간은 내수나 이런 쪽에 집중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탄력을 못 받는 경향들이 있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쌍용양해가 저도 정확하게 이 기업이 어느 쪽을 공략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수도권 쪽을 아직도 공략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힘듭니다. 수도권보다는 지금 현재는 지방으로 좀 약간 분산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지방 쪽에 좀 매출이 나온다고 한다면 괜찮을 수 있겠지만, 최근에는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 이제 기대감들, 경기 회복 기대감들에 의해서 좀 올라간 경향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점들이 받쳐줄 수 있냐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손절가는 전 이탈이 좀 이렇게 심했던 지점이죠. 밑골이 크게 달았던 지점의 중간 부분인데, 손절가 4,900원 선 제시해 드릴 테니까 그 점 지키시기 바라겠고요. 네. 고점 지금 저항대로 잡게 되면 일단은 5,700원 선이 5,750원 선입니다. 그 전이 저항대이니까 일단 단기적 목표 주가는 5,750원으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쌍용 양회까지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는데요.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수고하셨는데요. 정태근 팀장, 이성규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전해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주 9월 1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청개구리 사단 샘플러스 양순모위원회 특별한 강연회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하반기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을 공개한다고 하니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